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1월 19일이고 잠깐만요. 예,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카이가 공개한 KF21과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아덱스에서 이제 공개를 한 영상인 것 같은데 두 개 영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것을 바깥으로 공개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 중동에 가서 KF-21, 지금 두바이에서 에어쇼가 또 있기도 하죠. 그게 F-35도 들어와 있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Su-57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거다. 이제는 마음대로 우리가 6세대임을 세계에서 최초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초로 6세대임을 광고하고 있다. 여기 있는 핵심 영상의 중요 부분이 또는 전체가 지금 중동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UAE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터키, 튀르키예, 이집트에도 소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던 사장이 지금 일단은 사임을 했죠. 미리 금년 초만 하더라도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던 그가, 언론 플레이를 하던 그가, 윤석열이 그렇게 임기를 못 마실 줄 몰랐다는 거죠. 예, 그는 감옥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카이가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갑자기 도래했다. 그래서 여태 준비했던 상황들을 다 까발리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6세대 준비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카이의 이런 영상들을 예전에 쭉 제가 몇 년간 살펴봤지 않습니까? 보면은 큰 의미에서 흐름이 맞지만 의도적인 오류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요번에 좀 그렇게 그런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태 제가 이제 군데군데 지적했던 내용들이 통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현실이구나. 예. 자, 그런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카이 동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확실해요. 여기 MUCCA가 4대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얄 윙맨이라고 불렸던 것들이에요. 예, 이것은 이미 시제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금년 후반부부터 지금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달고 날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여러 번 제가 다룬 바도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편대는 4대, 6대인데 MUCCA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로얄 윙맨에서 4대 정도를 같이 운용한다. 그다음 KF-21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시사점도 있어요. 일단 이러면 6세대잖아요. 그죠? MU, MT잖아요. 유무인 복합체계. 이제 그 말도 약간은 녹슬어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KF-21이 복좌기다라는 점을 여러분 이제는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시제기를 6대 만들었는데 그중에 2대 정도가 제 기억이 맞다면 복좌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설마 5세대도 하지 않으면서 6세대를 개발할까? 일베류의 인사들이 우리 국방 분야를 확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뭐 5세대도 아니고 6세대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종 전환을 위한 훈련용이다. 자, 기종 전환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세대 전투기 원래는 조종사가 초창기 이제 컨셉이 나올 때는 3명 정도 언급이 됐었어요. 유무인 복합체계. 조종사는 내 기체를 주로 다루고 추가의 조종사들은 이제 메인 기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편대기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숫자가 결국 낙차하기 2명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냐, 지금 여기는 MUCCA라고 표현되는 저런 기체들이 AI가 훨씬 활성화된다. 6세대 컨셉이 나온 지도 지금 뭐 10수년? 20년 정도 됐어요. 예. 자, 그게 이제 전 세계 지금 전비를 다극화 세계로 가면서 각국이 국방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까지는 일단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파트너십을 유지하더라도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군비 확충의 바람이 불 것인데 우리는 놀지 않았다. 6세대를 바로 보여준 것이고 여기에 편대기만 보여준 게 아니고 편대기의 편대기까지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가 3층이다. 보통 6세대야 그러면은 사람이 탄 비행기하고 편대기인데 우리는 편대기에 또 새끼 비행기 손주까지 달고 다닌다. 이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긴 것은 왜냐하면 그 기체들이 다 있거든요. 예, 아들 내외 기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시험 비행 중이잖아요. 그다음 손주 기체 또 지난번 제가 연구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025년 그 뭐죠? 마덱스 부산에서는 마덱스의 기체가 공개가 됐죠. 예, 자 이거 복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UCCA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침 있더라고요. Medium Class Unmanned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입니다. 이거 뭐별 영어로 굳이 써서 이런 것이고 별 뜻은 없죠. 지금 중간 크기의 무인기다. 그리고 이제 KF-21과 같이 작업하는 콜라보레이티브를 협동하는 거니까 편대기다.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은 미디엄이라는 데 있습니다. 굳이 왜 미디엄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스몰이 있기 때문에 미디엄이 된 겁니다. 그럼 KF-21은 라지가 된 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제가 괄호로 처리했습니다만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소모가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은 우리도 이제 대공방어망을 보면은 뭐 여러 층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천궁 뭐 1, 2가 있죠. 3까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 그게 M셈이고 그다음 L셈으로 올라가죠. L셈도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인기도 그렇다. 그 큰 셈만 떠올린 게 아니고 실행에 옮겨서 기체들이 있다.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원한다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해요. 우리가.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MUCCA라는 거죠. 이게 금년 2월 달에 지금 공개가 됐고 1호기 출고 시 이것도 6대 정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 보도 말씀드릴 때. 그래서 금년 후반기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 이제 봤으면 이게 핵심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확실시 된 거죠. 이번에 카이의 동영상 2개를 보면서 95% 이상 국산화 가능하다. 이것은 모든 것이 국산화 가능하다는 것이고 5% 정도는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나 살 수 있는 정도. 굳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드는 거, 귀찮은 거. 그래서 수출에 제약이 없는 거,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 우리 엔진을 개발 중이고 이 엔진을 기반으로 KF-21의 엔진 국산화 또 우리 그것을 이제 터보 프롭으로 만들면은 우리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의 엔진이 되는 것이죠. 또는 고고도 무인기의 엔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를 하나 개발해서 그것을 파생형을 만들어서 출력을 막 조절하고 터보 프롭, 터보 샤프트, 아까 헬리콥터로 치면 터보 샤프트죠.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렇지만 조만간 우리 엔진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개발하시는 양반들이 말씀을 하셨죠. 이거 기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피탐, 뒤에 글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피탐 무인 편대기 비행 시제 1호기. 이것이 이제 로얄 윙맨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MUCCA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데, 저피탐이에요. 이것은 이제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스텔스 도료나 스텔스 구조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4대의 편대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KF-21 복잡기 6세대가 그럼 KF-21이 스텔스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들 같이 활동하는 더 전방에 나서는 편대기는 스텔스성이 강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뒤에 있는 유인기 더 소중하고 지켜야 되는 유인기에서 KF-21에서 그들이 스텔스성이 충분하지 못해서 저게 레이더에 걸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KF-21은 리틀 랩트라고 F-22라고 불릴 정도 형상이 비슷하고 몇 가지만 손을 대면은 5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중에 핵심은 내부 무장창입니다. 지금 기체가 자체가 볼록하잖아요. 내부 무장창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가 이번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카이 자료죠. 6세대. 여기 보면 4대의 MUCCA랑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 어디서도 못 봤던 것은 컨셉으로만 등장해죠. 미국 정도에서. MUCCA 앞에 지금 현재로서는 4개 정도의 아주 작은 무인기들이 보여요. 이게 예전에 제가 별개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카이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제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것은 중동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F-35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F-35가 6세대로 개발되고 있다. F-35를 위한 무인기들이 개발됐다. 같이 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자, 수호이 57, SU-57이 그러면 지금 수호이 57을 엔진을 기반으로 한 무인기가 러시아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시험 비행도 하고 그거랑 이렇게 체계적인 디자인이 바깥에 홍보된 바는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두바이 에어쇼에서 SU-57도 와 있고 F-35도 와 있고 KF-21도 와 있는데 누가 과연 돋보이겠느냐? KF-21이고 이제는 숨겨왔던 그 돋보임을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정치 외교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패키지를 다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저궤도 통신 위성. 지금 이제 기존 방식의 정찰 위성들은 5개, 6개인가 다 띄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궤도 통신 위성 한꺼번에 이제 뭐 수십 개씩 10개씩 올릴 겁니다. 저렴하게. 자, 그럼 실시간으로 되면서 우리의 유도 무기를, 자, 그게 한반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위성에 이렇게 궤도를 보게 되면은, 뭐 수십 개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뭐 40개, 70개 이 정도로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24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말은 실시간으로 어떤 목표를 포착할 수가 있고 저궤도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사일을 쐈을 때 가운데 중계를 하는 어떤 헬기나 정찰기가 없더라도 위성에서 중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초음속 야혼트류의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나 지르콘과 유사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중계기가 필요 없이 그들의 최대 사정거리를 다 활용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물론 백업이 있죠. 백업은 당연히.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제는 향후에 어떤 군사적 분쟁이 발생을 한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정찰 위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LSM의 차후 개량형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감안되어 있을 겁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궤도 통신이 완전히 국산화가 됐고 저렴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발사체 얹어서 한꺼번에 10몇 개, 20몇 개씩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다른 나라한테 매력적일 수가 있고 그게 KF-21과 실시간으로 교류될 수 있다. 여기 보면 AEWC 공중조기 영부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입하기로 한 게 있었죠. 그 지상센터. 자, 이것이 네트워크 전장이라는 것이고 또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의미도 돼요.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은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게 7, 80%, 90%까지는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전력을 하나 붕괴시킨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모자이크 전장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렴하고 숫자가 많아야 돼요. 무인 전력에 딱 맞는 분위기거든요. 차세대 전장이 그런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전장이 모자이크 전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전장은 거기에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다 팔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가지고 이건 이미 F-35를 뭉갠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자, 이거 볼까요? 먼저, 그, MUCCA를 보면 이런 장면이 처음 나왔거든요. 앞에 탄두 부분이 계속 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짐작이 많이 됐었어요. 예. 여기 보면은 디코이가 들어갈 수가 있고, 디코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전파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상대방의 레이더파를 강하게 반사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KF-21은 숨어야 돼요. 그래서 KF-21은 기본적으로 5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코이는 내가 KF-21처럼 보이겠다는 거예요. 즉 공대공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사전에 전자전으로 해서 제압을 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최후의 순간에서는 내가 KF-21인 양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EOTS는 뭐냐, 자외선으로 상대방을 보겠다는 거죠. 또 가시광선으로 정찰용이에요. 앞에는 IRST가 있죠. 이것은 적외선으로 멀리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IRST의 주 목적은 EOTS랑 언뜻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EOTS에 보통 보면은 카메라하고 적외선 탐지기가 다 붙어 있거든요. 적외선 영상 희흔기가. 그런데 여기 IRST는 그거랑 입장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 들어가는 IRST는 뭘 보겠다는 건고 하니 상대방의 스텔스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스텔스기가 상대방의 전자파를,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시켜서 레이더상에서 나를 감출 수는 있지만 열은 공기와의 마찰을 통해서 나오는 열은 감출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걸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RST는 EOTS랑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상대방의 스텔스기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앞에 머리 부분을 교체함으로써 다른 영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의 영상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MUCCA의 주요한 역할은 공대공이다. 즉 KF-21의 무장창이 늘어난 것이고 훨씬 상대방한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여기 레이더도 감이 들어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 레이더 탐지거리가 멀수록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 레이더는 안 잡히는데 상대방 레이더가 우리 레이더랑 성능이 비슷하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MUCCA가 있어요. 레이더를 장비한. 훨씬 앞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주력기가 우리를 볼 수 없는 거리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결부가 되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카이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레이더 탐지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공대공이 특화되어 있다는 게 카이 이야기인데 내부 무장창이 열리면서 미티어가 나와요. 저 미티어는 이제 우리가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국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향후 KF-21용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또는 대레이더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덕티드 램젯 기반으로 될 것입니다. 사정거리를 뽑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덩치도 작고. 예. 자, 카이의 이 컴퓨터 그래픽은 MUCCA 편대기의 내부 분양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미티어 계열의 국산화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에 옆으로 삐져나와서 공기 흡입구가 달린 부분이 이제 덕티드 램젯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죠.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켓 엔진에 대비해서 로켓 엔진은 안에 연료와 또는 연료 더하기 산소, 산화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공기가 없어도 불이 붙어요. 그렇지만 그 로켓에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로켓은 상당히 유용해요. 그렇지만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는 미사일한테는 굳이 산화제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산소를. 자, 그래서 덕티드 램제, 덕티드라는 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군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깥에 산소를 빨아들여요, 공기를. 그러면서 내부의 로켓 연료하고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 말은 로켓 연료에는 로켓 연료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산화제는 필요 없고, 산화제는 바깥에서 들어온다. 자, 이런 것이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같은 사거리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산화제하고 연료가 같이 섞여 있는데 불이 한번 붙으면 불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최고로 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강구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계는 그래요. 불이 붙으면 끄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을 서로 친한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게. 그런데 바깥에서 산소를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는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산소의 양을 줄이면은 내부에는 연료가 더 이상 탈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탄력 주행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크기를 줄이면서 사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다. 아마 우리는 미티어보다 사거리를 훨씬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부분이죠. 여기 보면 수카라고 돼 있어요. 그걸 KF-21에 날개 밑에 달고 있다가 발사한 장면인데, 저는 오늘 주제에 나오는 6세대 KF-21이 복좌기에서 이런 형태로 무장을 달고 갈 일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레이더파에 너무 반사되는 데가 많거든요. 앞에 같이 날아가는 MUCCA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KF-21 레이더에 잡혀서 전체가 들통이 나는 경우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수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했다. 자, 이것은 스몰이에요, 스몰. 그러니까 KF-21과 같이 활동하는 무인기가 두 가지다. 하나는 독자적인 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게 MUCCA이고, 그것은 다른 데서 지상에 이륙해요. 작전이 끝나면 착륙해서 재활용도 돼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폭도 됩니다. 그런데 수카는 기존의 기체에 매달린다. 이것은 KF-21의 내부 무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길이가 3m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좀 이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는 MUCCA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날개가 언뜻 보면 직선형으로 되어 있지만 후퇴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링크는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의 연구개발 자료를 봤을 때 여기는 초음속을 염두에 둔, 심지어는 극초음속을 염두에 둔 기체다. 그러니까 직선익일 리가 없지요. 자, 그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예,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건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카라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뭐냐? KF-21의 개조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개발자는 개조 형상이라는 것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즉 내부 무장창에 넣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장이 그 속에 넣는 것이 최종 목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이번에 카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저기 MUCCA도 디코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보면은 여러 층으로 해서 방어를 하잖아요. KF-21을 방어하는 것도 여러 층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수카예요. 이건 소모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얘가 가서 특정 레이더파를 반사를 한다든지 해서 내가 KF-21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내 방어막을 돌파하고 날아왔을 때.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라인을 돌파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MUCCA가 몸으로 떼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 6세대의 컨셉에 있어서 편대기의 기본적인 목표 중에 역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몸으로써 방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고도 지금 정찰기에 그 날개 밑에다가 수칼을 또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나왔으니까 그런 컨셉이. 그거는 직선일 거예요. 날개도 길고. 왜? 고고도 무인기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똑같은 거예요. 디코이로 활용한다. 상대방 미사일이 날 돌파하고 날라오면 내 몸을 던져서 방어한다. KF-21을 따라갈 때는 후퇴이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고고도 무인기는 터보 프로비잖아요. 그걸 따라갈 때는 날개를 길게 해서 채공 시간을 늘리고, 그래야지만 중고도 고고도 무인기랑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 자, 이게 보면은 이제 K가 이런 것도 보여줬죠. 지금 수카도 보면은 작은 것들, 그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전자전기가 있고, 디코이가 있고, EOIR이 있고, 마지막에 스트라이커, 타격 용도 있어요. 자, 이게 뭐 후퇴액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후퇴액이 맞아요. 초음속 이상으로 날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 MUCCA 뱃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KF-21 내부 무장창에도 얘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다 뚫고 벌써 2겹, 3겹이 되는 거잖아요. 다 뚫고 KF-21을 위해서 향해서 돌진해오는 쪽에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고 했을 때 KF-21이 마지막으로 디코이를 한 번 더 발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전자전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공대공보다는 공대지에 특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공은 이제 MUCCA 레벨이고, 이것은 공대지, 즉 저걸 폭격하러 가는데 저게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레이더로 잡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혼란을 주는 게 전자전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EOIR 같은 것은 제가 이제 존재를 파악하는 거죠,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는 이게 이제 탄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타격용으로. 이것이 이제 헬리콥터에서 똑같이 쓰이는 거죠. 헬리콥터는 헬리콥터에 맞는 사정거리와 드론에, 그게 드론이라고 부르죠. 무인기의 사정거리와 속도가 있는 것이고, KF-21과 같이 사용될 때는 그게 맞는 사거리와 속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림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2025년 마덱스에서 나왔던 그림이죠. 그 다음 KUSRP라는 이름으로. 이게 두 가지로 언급이 됐어요. 이게 하나 나오고, 고고도 무인기와 같이 쓰는 날개가 훨씬 긴 버전이 하나 더 소개가 됐었거든요. 길이가 3m, 무게가 200kg입니다. 길이가 3m면은, 제가 봤을 때는 KF-21 내부 무장창은 4m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충분히 들어가고, 무게도 200kg 정도다. 자, 이것이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사이에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 KF-21이 편대기랑 MUCCA랑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공대공 무장은 MUCCA에 들어갈 수 있고, CCA에 KF-21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도의 무장으로 치중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쭉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K의 동영상 두 개거든요. 아덱스에서 된 걸 편집해서 어제 나왔어요. 어제. 이것은 지금 이재명의 중동 순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F-35를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6세대임을 자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걸 다 까발리는 거예요. 즉 미국은 F-35를 추가로 판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까지 준비된 게 없어요. 우리 실물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게 거꾸로 또 정치논평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봤을 때는 다국화 사이로 이번에 에이펙을 계기로 완전히 넘어갔다. 큰 분수령이 극복됐다. 국회 국방 차원에서 드러난다. 카이의 홍보 영상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확인도 됩니다. 저는 겸사겸사.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